안녕하세요. 아말 채널에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옆에 웬디님, 브리님, 젠킴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죠. 그렇죠. 가장 어색한 시작은 쉽지 않아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지난번엔 양양 속초 여행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둘째 날 다 같이 봤던 영화가 한 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저녁에 다 같이 이제 술 한잔하고 봤던 영화가 네. 사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제목은 폭풍의 시간이라는 스페인 영화고요. 요때 이것을 한번 추천해 주셨던 분이 누구셨죠? 저였던가? 아니 이거는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수많은 영화들 중에 뭘 볼까 이러다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몇 개, 뭐 이거는 봤다, 이건 안 봤다 막 이러다가 그냥 검색을 했는데 딱 완전 모르는 영화가 나와서 그래, 그럼 이거 보자. 그래서 결정된 거였어요. 저는 이거를 약간 결말폰 없이 그러니까 짧게 요약해준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보신 거 그 유튜브를 있으세요? 보고 제가 그거 영화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다는 나도 안 봤으니까 같이 보자. 이렇게 해서 잘 봤던 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맞아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무님이 다 봤어. 그렇지 않아요. 다 봤어. 모두가 처음 보는 영화를 고르다 보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정말 그냥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봤거든요. 그냥 자기 전에 그냥 영화 한 편 다 같이 보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본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 맞아요. 네, 생각보다 재밌었고 이거 관련해서 뭔가 얘기해볼 만한 토픽이 분명히 있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우선은 간략하게 저희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이제 살상의 로그라인 같은 것은 짧게 있는데요. 읽어드리자면 폭풍우가 치던 밤 25년 전의 과거와 연결된 베라. 그녀는 죽을 운명이던 소년을 살리지만 그 대가로 딸을 잃고 만다. 주어진 시간은 하루.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해주세요. 예고편과 다른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예, 그렇죠. 예고편과 다른 영상들을 감상해 보시라고 하셨지만 지금 저희는 영상을 감상할 시간이 없고요. 없어. 네, 그래서 폭풍의 시간은 사실상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예요. 네, 시간 여행이 소재죠. 그쵸. 네. 시간에는 여러 타임라인이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시공간, 이 공간에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 타임라인이 있어서 내가 또 다른 타임라인 가면 다른 상황이고 내가 또 이 타임라인 가면 또 다른 상황이고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공간이나 인물들은 그대로 있으나 상황이 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같은 거. 맞아요. 그쵸. 그래서 우연히 이 베라라는 여성이 이제 남편과 딸이 있어요. 가정을 꾸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제 병원에서 아니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어요? 네, 그래서 의사였던 꿈을 접고 이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하여 커리어를 버리고 이제 간호사로 다시 이제 전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떤 방에서 발견된 옛날 TV가 새로 이사를 갔어요. 맞아요. 이사를 가서 거기서 발견된 옛날 TV 같은 것이 있는데 TV가 갑자기 빵 찌직하고 켜지더니 어떤 꼬마 소년 아이가 근데 이제 그 소년하고 뭔가 영상 통화를 하는 것처럼 카메라로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뭔가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옆집 분들이랑 막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요때 이 동네 이 집에서 이 그 소년이 예전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거예요. 니코라고 맞아. 그쵸. 니코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1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10살, 11살. 그쵸. 막 기타 치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친구여서 그래서 그런 소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왜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 베라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나는 그 날만 좀 알려주면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다시 또 이제 그렇게 TV로 뭔가 연결이 돼서 이제 이 베라가 이제 그 소년에게 소리를 치죠.
나가지 마! 너무 집 밖으로 나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넌 소년을 죽을 거야. 소년을 살리는데 음. 이제 이게 사실상 이 소년이 죽게 됐던 이유가 옆집에 외도를 목격하면서 그렇게 이제 외도를 막 뭐 알리려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교통사고로 죽은 것인데 이제 그때 아니죠. 그냥 외도가 아니죠. 외도가 났는데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얽혀 있어서 이 아이가 이제 유일한 그런 목격자기도 하면서 이제 그거를 막 알리려던 차에 이제 죽게 됐었던 건데 그 교통사고를 이제 당해버린 거죠. 집 앞으로 도망가면서. 그렇죠. 근데 이 교통사고를 피하게 되면서 뭔가 운명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라라는 여성은 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운명을 바꿨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렇게 한마디 하나의 작은 호의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갑자기 이제 시간 여행과 시공간과 함께 그 전 미래를 바꾸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자고 일어났대요. 눈을 떴더니 나는 이제 딸이 없는 거예요. 딸이 없는 그런 되게 이제 나름 의사로서 성공한 커리어를 가졌지만 결혼도 안 했고 딸도 없고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상한 상태로 너무 정신이 없고 막 경찰서를 가요. 막 가서 내 딸을 찾아주세요. 막 딸이 옛날에 딸이 나도 유치원에 가서 내 딸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 아이가 누군가요? 모르죠. 그 사람도 당신 누구예요? 서로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베라를 이제 어떻게 나름 좀 도와주려고 했던 형사가 한 명 있어요. 그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스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스포주의. 예. 그래서 우리 결말 포함 아니고 아니요. 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다 얘기해야죠. 그래야 토픽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형사가 이상하게 이제 이 베라라는 여성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형사가 이제 이름을 바꿨지만 예전에 이 베라라는 여성이 구해주었던 그 소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년과 베라는 사실상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시공간에선 이 타임라인을 말씀드립니다. 이 타임라인 상에선 이제 니코라는 그 소년과 베라라는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했었는데 베라가 이제 그 잠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기억이 사라지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른 시공간의 베라 기억으로 들어와서 나는 남편과 딸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 혼란스러운 모습의 그 나의 와이프를 보고 있는 형사 니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희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따라가다 보니 알고 보니까 이 베라의 남편이 이제 문제가 있었고 남편분이 외도를 했었던 것이고 직원이랑 아는 직원이랑 그쵸. 그래서 요런 당신의 남편이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사실 니코는 알고 있는 거죠. 니코도 이제 어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옆에 붙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아까 앞서 말했던 니코가 어렸을 때 발견했던 그 외도와 살인 사건 현장에 대한 전말을 밝히게 되면서 요런 것들을 이제 사건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함께 살았던 남편의 진짜 모습, 남편의 외도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베라라는 여성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근데 이것도 저희 이제 한번 이제 토론 주제가 되었던 거기도 한데 니코라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대로 살아도 25년이나 기다렸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예, 25년이나 나를 구해줬던 그 의문의 여성, 그 여성을 25년이 지나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사랑, 이 둘의 아름다운 커플, 이 커플의 사랑은 괜찮은데, 이대로도 행복한데, 베라가 걸리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딸이었죠. 그쵸. 이전 시점에 이전에 그쵸. 그 다른 시공간, 다른 타임라인에서 살았던 나의 가정, 나의 딸 그것이 굉장히 소중했던 건 거죠. 그래서 딸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시간 여행을 합니다. 맞아요. 다시 시간 여행 어떻게 하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다시 되돌리라면서 옥상 밑으로 떨어져 자살을 하게 되는 이게 거죠. 남편이라는 게 일단 헷갈려요. 이제는 남편이 형사이자 그 예전에 지금 시공간에서의 그러니까 두 번째 타임라인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타임라인에서 만난 내가 살린 소년이기도 한 형사. 그래서 그 형사에게 그쵸.
현남편. 예. 그 시점에 남편. 그 시점, 그쵸. 그 두 번째 타임라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타임라인인 그 니코, 남주인 그 니코에게 다시 날 찾아줘, 살려줘 해가지고 자살을 하게 돼버리죠. 그렇게 정말 다시 시공간을 다시 이제 시간 여행해서 타임라인 1으로 갑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1에서 그 타임라인 돌아가는 게 되게 촉박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폭풍의 시간송이라면 이 폭풍이 사실 뭐 전파를 타서 25년 전 기류가 온 거다. 맞아요. 그 하루였던 그 폭풍 맞아요. 그 하루고 그 폭풍이 끝나기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맞아요. 폭풍이 치는 이때 전파가 뭔가 교류가 돼서 그때만이 시간을 할 수 있다. 시공간이랑 연결이 돼서 그래서 금박하게 그 형사 니코 남편이자 다시 자기 구해준 그 피해자 그 남편이 다시 그 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옛날 그 캠코더 옛날 그 TV로 돌려가가지고 시간을 돌리죠. 그걸 그러니까 자기 돌렸죠? 어렸을 때 본인한테 맞아. 난 너야. 너는 너 내 이렇게 될 어렸을 거야. 너 지금 사건이 있을 텐데 너 절대 뛰어나가지 말고 숨어 있어.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얘기하죠. 이 베라가 신신당부했던 그 여자를 찾지 마. 찾지 마. 만나지 마.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랑을 원천 봉쇄하는 거죠. 둘이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딸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정말 원상태로 되돌리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타임라인 3예요. 타임라인 3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라는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니코는 니코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소년에게 정말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그게 잘 먹혀들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정말 타임라인 3에서 먹혀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타임라인의 눈을 딱 떠봤더니 남편이 있고 자기 딸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죠. 그 바람 폈던 그 남편. 그쵸. 그래서 뭐 바람 핀 거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내 딸이 있다는 것에 안심하며, 그래서 이제 이제 실제 저희가 이 초반에 있었던 옆집의 외도와 살인 사건의 그 굵직한 사건이 있다고 했죠? 그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제 백골을 이제 발견하는 그것을 이 베라란 여성이 주도를 하게 돼요. 니코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백골을 발견하면서 속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온 경찰이 누구죠? 바로 니코. 그래서 베라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여행을 하면서 이 기억이 다 쌓여있는, 층위가 쌓여있는 상태라서 과연 나를 기억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니코 또한 기억하고 있었다. 그거 어떻게 알았죠? 웃었었나?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났지만 맞아. 그리고 니코가 거기 올 그 짬바가 아니었는데 왜 오셨어요?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너가 올 줄 알았어? 라는 멘트를 했는데 그거를 알아들었죠. 수긍했죠. 니코가. 그래서 이제 서로 미소를 띠며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암시하는 거죠. 딸을 찾았으니까 뭐 기존의 불륜 남편은 이미 그녀도 또 이제 알게 되니까 이 남편은 내가 시간여행을 이렇게 또 했지만 바로 불륜은 똑같이 피는구나를 깨닫고 그곳에 이제 그 남편은 이 옛날 남편을 제쳐두고 난 내 딸을 찾았고 그리고 이 정말 옛날 살인 사건도 해결했고 니코도 다시 만났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찾게 되는 타임라인 3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행의 영화의 결말.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요런 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영화여서 저희가 나누었던 토픽은 그런 거였어요. 사랑이란,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한번 토픽을 했던 거, 얘기를 나눴던 것 같거든요. 그랬었나?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니코랑 사랑하며 살아도 충분해요. 타임라인 2에서. 맞아. 근데 이미 니코랑 서로 충분히 사랑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이미 그 니코에게는 그런 거죠. 어제까지 되게 나랑 그 영혼의 단짝이었던 와이프가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리고 나의 딸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리고 자살까지 한 눈앞에서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크로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사로서 커리어도 성공했고 남자 정말 제대로 제정신이 잘 박혀있는 니코라는 사랑하는 남자도 있고 좋은 모든 게 부부로서 완벽하고 그런데 딸만 없는 이 타임라인 2. 근데 그래서 결국 그 딸을 찾기 위해서 타임라인 1으로 다시 되돌려서 타임라인 3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럼 그 딸에 대한 사랑과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이 다르든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여주인 베라가 욕심쟁이에요. 맞아요. 다 가지고 싶어요. 다 가지고 싶어. 결국 다 가지긴 했는데
타임라인 그러니까. 3를 만들면서 그쵸. 근데 사실 저는 그 선택이었다고도 생각해요. 니코보다도 사실 딸이 더 중요했다를 선택한 거나 다름이 없죠. 맞아요. 딸이 더 중요한 거죠. 그쵸. 내 커리어 성공 이것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남자도 사실 필요 없고 난 일단 내 딸을 찾는 게 먼저였어요. 니코는 엄청난 희생을 한 거죠. 25년 동안 자기를 속박하고 찾지 맞아요. 않게. 맞아요. 거기다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자식까지 낳고 보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인내하고 참아요. 참. 니코가 대단하죠. 그니까. 찐 사랑이죠. 손해보네. 완전 손해보네. 완전 그리고 손해보죠. 되게 그 행동파인 것 같은 게 타임라인 1과 2는 니코가 죽고 살고의 차이도 있지만은 그 니코가 거기 타임라인 2에서 남편이 된 것도 원래 현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 자체를 맞아요. 알고 자기가 끊고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섰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쵸. 그 정도인데 맞아. 이 이걸 니코가 그 타임라인 1에서 그 준 메시지 중에 그 여자 집 뒤 배경을 보고 그 기차역에서 맨날 그 여주를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주를 맨날 기다리다가 그 기차를 계속 타고 그 정거장에 계속 있는데 그 타임라인 1의 남편이랑 뭔가 썸띵이 생길만 하면 그걸 싹 끄고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안녕이라고 계량남, 인사하는 계량남. 그쵸. 그래서 계량남. 계량남으로 사실 저는 그것까지는 계략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냥 역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그 기회를 자기가 꿰찬 거죠. 생각지 못하게. 놓치지 않은 거죠. 그 여자를 발견하자마자. 그쵸. 원래는 전 남편이랑 연결되는 안녕하면서 이제 전 남편과의 사랑의 서사가 시작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자리에 대신에 니코가 안녕하고 들어온 거라서. 니코가 되게 힘든 또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다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이 얘를 뭐 센터에 보낸다든지. 근데 뭐 어느 순간 그 애가 그냥 그러지 말고 걔만 찾아야겠다. 여자만 찾아야겠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처럼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쵸 타임라인 2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린 그 아이가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도 그렇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해결책이 그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자를 찾으면 내 말을 증빙해 줄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임라인 3에서 이제 그 어른 니코가 이제 아이 니코한테 너가 힘들겠지만 억울하겠지만 그 여자를 찾지 마라. 네 말이 맞으니까 너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여자를 찾지 마라라고 한 것이 그쵸. 그렇게 당부를 했었던 거라.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참 딸에 대한 사랑과 그냥 남성에 대한 사랑은 좀 다르다. 아니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너무 그 순간순간 판단을 한 거예요. 너무 그 타임라인이 짧잖아. 실제 생활한 시간이 짧잖아요. 뭐 길어봐야 하루 이틀. 근데 이 니코는 25년 막 30년 이런 거잖아. 여자는 자고 일어났더니 딸이 없어졌고 또 한참 찾아다니다가 뭐 한 며칠 지나서 또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춘몽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결정도 더 빨리 할지 않았을까. 저희 입장에서 타임라인 1이고 2지만 현실과 꿈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사실 살아온 현생은 타임라인 1이고 타임라인 2는 꿈 같은 거였으니까. 맞아요. 그랬을 수 있어요. 그 니코랑 접촉했을 때 뭔가 기억은 돌아왔어요. 기억은 돌아왔지만 내가 타임라인 2에 살았던 기억을 되찾았지만 그것이 꿈 같은 거죠. 그래도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그 2에서 시간을 더 길게 많이 가졌더라면 또 파묻히고 없고 또 그 사이에 니코랑 자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딸이었던 것 같아요. 전 만약에 이렇게 꽈으면 어땠을까? 그때 니코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거야. 그 와중에 돌아온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잃을 수 있는 내가 돌아가면 딸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뱃속에 지금 아이는 포기하는 거죠. 타임라인 2의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제가 거고. 너무 악마 같았나요? 그러면 이제 한국 드라마 같아. 막장 드라마. 내 뱃속에 아이가 어떡하죠? 이렇게 니코가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그 철학적인 뭔가 문제가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갑자기 이렇게 희석되는 느낌이기는 한데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 아이가 물론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었다는 거를 영화 내내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 그 남편이 처음부터 바람을 피고 있었고 맞아요. 나를 진실되게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 사람과의 결실인데 그거를 완전 논외로 볼 수 있다는 게 참.
그래서 저는 맞아요. 맞아 이 얘기가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상 전 남편,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남성과의 아이인데 그 아이를 다시 되찾는 것이 정말 맞느냐? 그녀의 예. 행복인가 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남편이고 그 아이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근데- 개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저는 그 두 개도 다를 것 같은 게 여기에서는 이제 타임라인 2에서 3로 넘어갈 때 이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넘어갔고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내가 잠들었던 그날 밤 이후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였잖아요. 그냥 눈을 떠서 딸이 있는지 찾으면 됐고 그런 거였는데 만약에 이게 그 타임라인 1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 내가 끊고 왔던 그 시점이 아니라 내가 뭐 그 남자를 만날 때쯤이라던가 이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했다면 전 남편을 만나야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정말 다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연애하는 그 과정을 다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럴 그 수도 기억이 다 있죠. 있으면. 근데 폭풍의 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그러니까 타임 트래블 할 수 있는 시간이 폭풍이 오는 그날, 맞아요. 몇백 년 만에 하루 한 번 생기는 그 시간 그날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런 리즈너블 해준 선택을 거죠. 맞아요. 하긴 했지만 저는 만약에 그걸 정말 그 뒤로 내가 돌아서 그 돌아가야 남편을 한다면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했다라고 하면은 가능할지 모른다. 네, 그 전 기존 남편 이 둘을 놓고서 누구와 연애를 시작하느냐가 그 타임라인 1하고 2하고의 차이였잖아요. 거기 그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전 남편 다시 만나서 그 아이를 근데 만약에 갖기까지 그 할 수 시점이면 있을까요? 뒤로 자살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지가 많은 거라면 수정할 때도 얼마나 많은 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그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자식이 바뀌는 거에 대한 서사가 그 어바웃 타임에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바웃 타임에도 그 사람이 아버지 돌아가신 거나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시간을 여행을 돌아갔더니 다른 자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생명이 태어난 이후 전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맞아요. 자기의 원칙을 세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그런 거를 원청 봉쇄한 봉쇄하고 거죠. 이 폭풍의 시간이라는 근데 거. 이 영화에서는 봉쇄했지만은 제가 맞아요. 만약에 이랬으면 어떨까? 그쵸.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또 바뀔 테니까 저는 그 타임 트래블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해요. 정확한 시간과 그 생명의 그쵸. 사이에 그쵸.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아이가 있을 때. 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다들 피눈물을 흘려봐야.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현 시점에서 뒤로 가는 선택을 할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을 거잖아요. 그럼 자식이 바뀔 거라고는 거를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선생 당시에는 아무것도 생각 못했던 거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문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 돌아가는 거를 선택할 것이다. 네. 그쵸. 그만큼 딸이 소중했으니까. 맞아요. 맞아. 그것도 동의는 해요. 맞아요. 그런 판단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그 시간 정리를 그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영화상에서 시간 속이었어가지고. 그 시간 안에서만 타임 여행을 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다행이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는 사랑과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하는 이제 모성애적인 사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사실 근데 저희가 모성애를 그쵸. 느끼는 사람이 네. 없잖아요. 자식이 맞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왜 굳이 넘어가야 했을까? 이해가 저도요. 안 가서. 저는 저만 이해를 했나 봐요. 이해는 하지만 내가 과연 그 선택을 할 수 저는 그 있을까?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도 그럼 그 기차역에서 그 남편하고 뻔히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 다시 만나서 결혼하고 그걸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사랑하는 거죠. 네. 만약에 저는 그 정도로 딸을 사랑한다면 사실 그 남자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남자,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남자를 만난 이유는 내가 딸을 만들기 위함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전제는 딸이, 정말 똑같은 딸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네, 그쵸.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모성애라는 게 참,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정말 우리가 나중에 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후에 이걸 다시 들어보면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이성적인 사랑과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베라의 선택이 이해가 됐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정말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나는 이제 이 이후의 걸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현 남친과 이혼하고 뭐 양육권 분쟁이 있겠고 뭐 다시 그 니코라는 형사랑 뭐 사귈 수도 있고 안 사귈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들. 너무 좋죠? 이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증거들이 이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외도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 거 증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이제 뭐 소송을 하든 아니면 협의 이혼을 하든 그렇게 해서 뭐 재산 분할 뭐 어떻게 하고 양육권 이렇게 가져오고 하면은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게 생각.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오히려 한국이 아니어서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귀책 사유가 너무 분명해서 제 기준으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자식을 귀책 사유가 강해도 자식을 못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긴 그쵸? 그거는 그 이제 남편이 재력가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또 판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은행 다녔다. 맞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막 이렇게 썼다. 근데 베라도 능력 있는 간호사이고 언제든 의사가 될 수 있는 약간 아니요, 공부를 다시 해야 됐어요. 공부 다시 하면 뭐 의사 하면 되죠. 뭐. 근데 아무튼 능력이 아예 없는 여자분. 그건 아니었으니까. 예, 그래서 크게 그렇게까지 그것은 없을 것 같다. 신기한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약간 약간, 역설이 보이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한 영화가 떠올랐는데 약간 프리킨시라는 옛날 영화지만 약간 그것도 타임라인에 약간 이렇게 겹치는 약간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오로라가 뜨는 그런 날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방관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그래서 혼자 막 되게 힘들게 사는데 그 날에 어떻게 아버지랑 옛날에 같이 썼던 라디오를 이렇게 꺼내게 돼서 그걸 켰더니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오로라가 떴던 그날로 아버지랑 연결이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그 날을 못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서 다시 재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 그 영화랑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시간여행 소재는 참 많이들 나오니까 되게 한 번쯤 그런 소재가 된 영화 드라마들 묶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맞아.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바웃 타임이라던가 뭐 시간여행자의 아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는 시간 여행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여행은 좀 네. 이용다. 그쵸. 그것을 정말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 하나의 이제 소재였던 것 같고 되게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그 굵직한 살인 사건, 그러니까 외도로 인한 살인 사건도 외도로 시작된 살인 사건이었잖아요. 여기 너무 외도가 많아. 사랑이 충만한 곳이었죠. 사랑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이 영화의 주제는 사랑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작이 그 책으로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 되게 서사가 촘촘하고 맞아요. 그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막 계속 맞아요. 바뀌고 뭐 이게 이랬다고 막. 아니 제가 그 장치로서 이용당했을 뿐이다. 시간 여행이란 소재는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소재도 되게 잘 살렸고. 맞아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 살인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사건의 전말을 해결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들. 그래서 풀어나가는 예측할 게 게 없었어요. 맞아. 반전들이 있는 영화였어요. 가장 큰 반전은 그 니코라는 애기가 지금 형사가. 형사가. 그게 가장 큰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타임라인 2에서의 포지션. 역시 그 뭐지? 의미 없는 친절은 없나 봐요. 아니 그게 되게 저희가 의심을 할 때쯤 뭔가 한 개씩 이게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뭐 이렇게 하면 풀어줄 때? 맞아요. 그런 장치들이 있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름이 다른애? 아닌가 보다. 맞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의심을 가질만 하면 아닌가 봐. 맞아요. 우리가 너무 몰입했나 봐. 이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촘촘해요. 이 형사가 그 타임라인을 새로운 두 번째 타임라인을 견뎌내는 것도 신기했고
그 세 번째에서 다시 그 여자가 그 옛날의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그 살인사건을 견디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보여줘가지고 되게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또 여기 인물 중에 이게 전남편, 그 악역이었죠, 사실상. 외도하는 전남편 역할을 맡은 배우가 많이들 아시겠지만 종이의 집에서 프로페서, 교수 역을 맡았던 배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또 봐서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즐거운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네. 와인 한 잔씩 먹고 알딸딸하게 맞아요. 사랑에 취해서 봤던. 사랑에 취해서. 그래서 저희가 저 사랑이 그 사랑이 맞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독하다, 지독해. 맞아요. 지독한 사랑에 대하여. 이 변하는 사랑이란 변하는 것인가. 막 사랑에 이런. 관하여. 우리 나중에 한번 이것도 토픽으로 한번 해보죠. 사랑에 관하여. 나는 사랑에 말할 자격이 없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한다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치만 니코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죠. 니코! 그런 사랑은 미디어에만 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현실주의적인 발언을 한 거지만 사실 그런 사랑 제가 못 만나봐서 그래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 폭풍의 시간 이제 넷플릭스 영화 리뷰를 했는데요. 정말 폭풍 같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는 이런 재밌는 영화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만약에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있다면 다 같이 또 다른 영화 감상을 하고서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